한국에서 치러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곳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온라인으로 만난 14살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범인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벤나이스의 그랜트 고등학교 앞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10대 소년 1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와인 생산지 나파밸리에서 일어난 산불이 진화율 20%를 기록하며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LA시가 학교나 데이케어 센터 등 모든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이내에 노숙자 텐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곳,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과 제주에서 승리를 거뒀고 접전 끝에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를 얻어내며 모두 5곳에서 당선됐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우세로 예측된 10개 지역에 오차 범인의 경합지였던 세종, 대전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현직 시장들을 모두 꺾은 겁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호남권과 제주에서도 당선되며 민주당은 모두 5곳을 차지했습니다. 여당 우세 결과는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민심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초박빙 승부를 펼쳤지만 서울시장과 인천 계양을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당 쇄신 내홍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이 표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226곳 중 60% 넘는 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민주당은 호남권을 차지하는 지역 구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7곳의 후보를 냈지만 한 곳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며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7개 지역구에서 치러졌던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른바 미니 총선이라 불린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기존 민주당 지역구 한 석을 가져오면서 사실상 판정승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기존 지역구 수성을 목표로 하면서도 상대 의석을 한 군데라도 가져온다면 승리라고 판단했던 양당.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역구 한 곳을 가져오면서 5대2 사실상 판정승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강원 원주갑에서 이광재 후보에게 밀렸던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삼선 원주시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를 꺾었습니다. 저의 당선보다는 사실은 우리 원주 시민들이 그동안 고여 있었던 것에 대한 변화의 욕구가 분출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기 성남 분당갑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대구 수성 을에선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가 세 번째 도전 끝에 압도적 표차로 민주당 김용락 후보를 제쳤습니다. 김태흠 전 의원이 3선을 하며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창원 의창에서도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가 승리하면서 5선 의원이자 경남 최초 여성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지만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예상 밖 선전으로 40% 넘게 득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했던 제주 을은 민주당이 지켰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한규 후보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근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은 114석이 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하면서 중앙 권력뿐 아니라 지방 권력까지 교체됐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했던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17개의 광역단체 가운데 14개를 휩쓸며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과 민주 양당이 4년 전과 뒤바뀐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특히 2달여 전 치러진 대선 당시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7곳,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양당 격차가 커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심의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규제 개혁과 과세제도 합리화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몰아주어야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 패배 책임론이 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을 둘러싼 당 지도부 갈등으로 내홍을 빚은 만큼 비대위 해체와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내 갈등이 증폭될 걸로 관측됩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정부 윤정부를 이제 견제하는 이런 견제론보다는 정말 쇄신하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렸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큽니다. 다만 내후년 총선까지는 민주당이 국회 과반의 다수당인 만큼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더욱 격렬해질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뉴욕 브롱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45세 서동현 씨가 커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 당국에게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서 씨는 앞서 몇 주 동안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난 14세 소녀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노골적인 대화를 시도했으며 소녀와의 만남을 유인했습니다. 서 씨는 대화 내용에서 소녀가 거주하고 있는 그리니치 타운으로 가겠다며 만남이 이루어지면 어떤 성적 행위를 하고 싶은지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 씨가 약속한 장소로 갔을 때 마주한 건 다행히 그리니치 경찰관이었습니다. FBI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동 성착취범을 수사하고 있던 그리니치 경찰관이 14세 소녀로 가장해 그와 대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서 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쏜 체포용 독침에 맞아 붙잡혔으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불법적인 성적 접촉, 미성년자의 고의적 음란물 노출, 성폭행 미수,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유인 및 범죄 시도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니치 경찰청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관련 체포가 많이 이루어졌다며 우리 지역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을 아동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전화, 문자,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구와 교류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 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보석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일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오클라호마주의 한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세인트 나탈리 건물에 위치한 프랜시스 병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후 5시쯤 의료실 인근에 소총을 들고 걸어가는 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층 건물 밖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여러 명이 총에 맞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일어난 2층에서 한 커플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고 소총으로 무장한 총격범은 30대 후반에서 40대로 4명을 희생시킨 후 스스로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환자의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I was pretty anxious. So once I got here and then heard that she was okay, the shooter had been shot and was down, I felt a lot better. It still is horrible what happened.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SNS를 통해 건물 내 모든 방을 뒤지며 추가 위협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금은 총격이 일어난 사건 발생 지역은 폐쇄됐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단지는 대재앙의 현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벤나이스에 자리한 그랜트 고등학교 앞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대 소년 한 명이 총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갱단과 연루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운동장 옆을 가로질러 긴급 대피하는 학생들. 캠퍼스 밖으로 대피한 학생들은 경찰차와 뒤섞인 도로에서 부모의 차를 찾기 바쁩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늘 오후 3시 24분쯤 하교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교문 밖에 서 있던 10대 소년이 차량을 타고 접근한 괴한에 의해 다리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사건이 갱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경찰과 학교 당국은 사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캠퍼스를 폐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도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이번 한 주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산타아나 성모 마리아 고등학교는 캠퍼스에 신뢰할 만한 위협이 접수돼 휴교령을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문을 보냈고 오는 3일까지 캠퍼스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교내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캠퍼스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학교 측에 전달한 협박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와인 생산지인 나파밸리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제됐지만 아직 진화율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00년대부터 캘리포니아 최대 와인 생산지로 자리 잡은 나파밸리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올드파이어로 명명한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발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대피령을 해제했지만 아직까지 초목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50채의 주택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당국은 소다 스프링 로드와 실버라도 트레일의 도로를 폐쇄했으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 지역에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570에이커가 불에 탄 가운데 소방당국은 밤샘 작업을 통해 20% 정도 진압한 상태입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7시 30분쯤 불길이 소다 캐년 위의 가파른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처음으로 목격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산등성이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항공기를 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바람은 시속 10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고 있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불길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쪽의 바카빌이나 서쪽 소노마 카운티로 번질 확률은 높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경찰이 미궁에 빠졌던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진화한 과학수사가 장기 미제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1985년 10월 13일 전직 교육감 출신의 대형은행 부행장이었던 57살 데이비드 에반스가 집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LA타임스에 실릴 정도로 큰 사건이었지만 당시 경찰은 끝내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The victim was killed blunt force trauma to the head. The motive was suspected to be a burglary or a robbery at the residence. 장기 미제 사건을 경찰이 다시 꺼내든 건 지난 2006년. 현장에서 확보됐던 몇 가지 단서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지난해 경찰은 사건 직후 도난당했다 되찾은 피해자 차량에서 채취한 단서가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이후 용의자가 당시 사건 현장으로부터 멀지 않은 지역에 살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뉴욕주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2033년이 되면 가석방 심사 자격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On May 2nd, 2022, first-degree murder charges were filed against Hillary Marcus Duplessis by the LA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Duplessis is awaiting extradition to Los Angeles to be arraigned on this case. 미국 연방법에서 종신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는 현재 5천여 건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가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내 노숙자 텐트를 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LA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노숙자가 학교 주변에 텐트를 치는 것은 물론 잠을 자거나 누워있는 행위, 개인 물품을 두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합니다. 법안은 학교는 물론 어린이들이 머무는 데이케어 센터 등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될 방침입니다. LA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LA 한인타운에 소재한 버질 중학교 학부모들의 건의로 마련됐습니다. 노숙자들 가운데 일부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에게 불경스러운 말을 건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LA 시의회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표결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주가 휘발유세 경감에 돌입했습니다. 휘발유 12갤런에 약 $2 정도의 절약이 가능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의회가 지난 4월 뉴욕주 예산안에 휘발유세 경감 방안을 포함해 통과시킨 데 따라 주의회는 7개월간 휘발유세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회 내에서는 휘발유세가 줄어들면 주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휘발유세 경감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값이 날이 갈수록 지나치게 뛰고 있고 올 여름 내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세 경감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총 $6억 규모의 세금이 덜 거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각 카운티에 주 휘발유세 외에 카운티별 휘발유세를 줄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각 카운티는 휘발유 값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경우 휘발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뉴욕주 휘발유 값은 5월 31일 기준 갤런당 평균 $4.93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45센트, 1년 전보다는 $1.57나 급등한 것입니다. 전국 평균도 $4.62를 웃돌고 있고 뉴욕시에서는 휘발유 값이 이미 갤런당 평균 $5를 넘어섰습니다. 예년 같으면 유류 파동에 버금가는 유가 급등 시에는 자동차 운전을 줄여 휘발유 값이 다소 떨어지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려는 국민들이 연휴와 휴가 시즌 여행을 줄일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휘발유 값 급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풍토병 지역 30여 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경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은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밀접한 신체 접촉이 이뤄지면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원숭이 두창은 유럽을 중심으로 미주 지역과 중동, 호주에서도 확진 판정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보건안전청은 지난달 확진된 190건을 분석한 결과 확진 연령은 대부분 20세에서 49세라고 언급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성과 성관계하는 남성이었고 여성 감염자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비풍토병 지역의 경우 아직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취약계층 사이에서 전파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방위군과 타이완군 사이에 협력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군용기 30대가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1월 39대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태미 터크워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한 데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더커스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타이완군과 미국 주 방위군 간의 협력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获得跨党派的支持，也因此美国国防部正积极研议国民兵跟台湾合作交流。 차이 총통이 언급한 협력은 미국 주 방위군과 다른 나라 군대 사이의 협력 등을 규정한 국가 파트너십 계획에 기반한 것입니다. 타이완 언론은 타이완군이 미 하와이주 방위군과 협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As a member of the legislative branch, I will tell you it is a bipartisan agreement that the USA should stand with Taiwan. 이에 대해 중국은 타이완이 미국의 의전에 독립을 추구하고 미국은 타이완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这将把台湾推向危险境地，美国自身也将面临严重后果。 올 들어 미국 상원의원들과 전직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타이완을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타이완 방어를 위한 군사 개입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타이완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중 간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